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그 유전을 시작하기 전에 세포 분열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여서 일단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어떤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 있는 세포가 원래에 비해서 양이 2배로 늘면 이런 건 보통 우리가 세포 분열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 수를 늘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수를 늘리는 이유가 생물학에서 보면 이제 생장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은 것 뿐이야. 세포 수가 그냥 조금 더 많은 거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이 생장하려면 이제 세포 분열하고 아니면은 요것도 돼요. 재생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어디가 이제 뭐 상처가 나면 다시 상처가 아물면서 거기서 뭐 새로 피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뭐 하냐면 이제 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배우겠지만 세포 분열은 뭐 할 때도 할 수 있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도 세포 분열해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라는 건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정자, 난자.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생식에 필요한 정자하고 난자를 만들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세포는 분열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또 다른 이유인데, 만약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세포였다고 쳐봐. 그럼 이제 세포의 크기가 이제 요만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이만해서 이제 두 개를 만약에 세포라고 비교했을 때 얘네들의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크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요 세포, 이거 세포의 모양이었다고 했을 때, 뭐 여기를 다 몇으로 잡냐면 1로 잡았을 때, 만약에 세포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표현했을 때 얘의 표면적을 계산하면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세포가 이제 크기가 뭐해서 크기가 커져서 이만했다고 치면 얘의 표면적을 계산하면 4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만한 세포랑 요만한 세포를 만약에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이 세포에 비해서 이 세포가 표면적이 몇 배 큰 거냐면 표면적이 이제 4배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세포하고 이 세포에 이제 뭘 비교하냐면 이제 부피를 비교한다고 쳤을 때 얘는 부피를 1로 잡으면 얘는 부피가 2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8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표면적하고 부피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세포는 그 세포 겉에 있는 표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 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표면적. 세포의 표면적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에너지의 흡수량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세포가 이만큼 뭐 하면 커지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몇 배 늘어나냐면 4배 증가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포의 부피가 있는데 세포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뭐 하냐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알았지?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잘 봐봐. 만약에 요만했던 세포가 크기가 커져서 이렇게 되면 원래에 비해서 표면적이 4배 늘어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4배 느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부피는 원래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으니까 8배 늘어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은 8배 커지는 거야. 그럼 흡수하는 건 4배밖에 안 되는데 쓰는 거는 8배가 돼버리지. 그러면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뭐 하게 돼버리는 거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러면 세포가 뭐 할 수 없다? 세포가 생존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결국은 세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세포는 일정한 크기 이상이 뭐 하면 커지면 일정 크기 이상이 커지면 이 세포가 뭐 하면서 나누어지면 뭐가 늘어나? 표면이 늘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세포가 나눠지면서 표면적을 뭐 하는 거야? 표면적을 늘려줘야지만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랑 소비량이 뭐가 생기는 거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생물학에서 표현할 때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뭐 하냐면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가 분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포가 분열을 해야지만 물질을 뭐 하는데 교환하는 효율이 뭐 한다?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는 뭐 한다? 특정 크기 이상이 넘어가면 뭘 해서? 분열을 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도 유지하고 물질 교환의 효율도 높인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중학교는 서술형은 없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때 세포가 왜 분열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런 이유를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근데 염색체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결국 염색체에는 뭐가 있냐 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알겠죠? 유전자. 근데 있잖아, 유전자가 뭐야? 유전자. 유전자. 저게 되게 어떻게 치면 좀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유전자.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 봤을 때 유전자라는 거의 정의가 어떤 생명체가 있을 때 그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해주는 물질을 유전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다시 또 저 형질이란 말이 너무 뭐야?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형질이라는 거의 형은 뭐냐면 외형이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이 외형적인 형태가 결국은 뭐야?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질이 있는데, 질은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격이나 뭐 IQ나 식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명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뭐 한다? 결정하는 게 보통 우리는 유전자다라고 부르고, 만약에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은 염색체에 있는 뭐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뭐 한다? 우리 몸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 몸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염색체하고 유전자의 우리가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 세포가 있었을 때 이 세포의 요 가운데를 보통 우리가 핵이라고 불러. 핵. 그래서 핵이라고 부르고, 그 핵 속에는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전 물질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 모양처럼 풀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알지? 그래서 실 모양으로 풀려 있는 물질이어서 이제 그걸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 염색사라는 물질이 조금 이따 뭐 세포 분열을 다시 하겠지만 얘가 뭐 하냐면 응축이 돼. 응축이 된다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풀려 있던 염색사 실처럼 돼 있는 게 꽁꽁꽁꽁꽁꽁 뭐 하는 거야? 묶인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세포는 뭐 하냐면 세포는 분열할 때 염색사라는 물질이 응축이 되면, 분열할 때 응축이 되면 요런 모양을 갖는 뭘 볼 수 있냐면 염색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염색체와 염색사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 구성하는 물질은 뭐야? 똑같은데 하나는 풀려 있고 하나는 뭐 한다? 하나는 응축돼 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염색사라는 게 있는데, 그 염색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빨간색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쳐놓은 뭐가 있냐면 어떤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을 무언가가 이렇게 다시 뚫뚫뚫뚫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언가 뚫뚫뚫 감고 있는 요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DNA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DNA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DNA를 조금 더 DNA 가닥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DNA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가닥으로 생겼냐면 두 가닥으로 돼 있어서 보통 DNA를 우리가 부를 때 구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그래서 DNA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가닥이 이렇게 뭐 하냐면 서로 이제 꼬여 있는 구조가 돼. 그래서 두 가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닥과 그 한 가닥에 어떤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가닥이 그 손상된 부분을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복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DNA가 있었을 때 우리 보통 어떤 DNA의 이런 특정한 부분에 뭐가 있냐라고 부르냐면 특정한 부분에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DNA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의 DNA 가닥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냐면 수없이 많은 유전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색체가 있으면 그 염색체의 특정한 부분에 뭐가 있다?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염색체의 요 부분에 사람의 예를 들면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염색체의 특정한 부분에 뭐 한다? 뭐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 요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염색체 가닥과 요 염색체 가닥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거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얘를 요렇게 잘랐을 때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요 하나의 가닥과 요 하나의 가닥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다 이렇게 불러. 그렇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그럼 이제 왜 이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냐면 보통 세포가 이제 뭐 하게 되냐면 분열을 하잖아.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면 하나의 세포가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유전 물질이 몇 군데로 나눠 들어가야 되냐면 두 군데로 나눠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물질이 두 군데로 나눠 들어가야 되니까 양을 몇 배로 늘려놔야 돼. 양을 2배로 늘려놔야지만 양쪽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염색체라는 걸 관찰하게 되면 염색체는 두 가닥, 염색 분체보다 두 가닥이 서로 모여있는 형태의 구조가 뭐가 되냐면 염색 분체가 되고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복제품을 하나 뭐 하냐면 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어떤 유전자가 B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복제해서 만든 그 옆에 있는 염색 분체는 똑같이 뭘 갖고 있냐면 똑같이 B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두 가닥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 관계에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뭐로 돼 있다? 염색 분체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도 뭘 갖고 있다? 사람도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염색체는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염색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염색체 이렇게. 알았지? 크게 봤을 때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래서 이제 상염색체는 번호를 붙여. 알았지?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색체를 번호를 붙이는데, 이제 책을 보면 하나만 넘겨보면은 그 시험 대비 기출문제 보이거든? 한 장 넘기면 거기에 2번 그림 보이지? 그 2번 그림이 뭘 나타낸 거냐면 자,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상염색체는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상염색체는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번호를 붙이냐면 22번까지 이제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남녀가 있잖아. 그치? 암컷, 수컷이 있기 때문에 남녀의 성별을 뭐 하는 거냐면 성별을 구별하는 염색체인 뭐가 있냐면 성염색체가 또 있어. 그래서 보통 여자는 성염색체 두 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보통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XX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두 개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XY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 같다라는 뜻이고 얘는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야. 알았지? 얘가 무슨 X 모양으로 생겨서 X라고 부르는 건 아니야. 지금 얘는 Y 모양으로 생겨서 Y를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생명체의 성을 구별하는 방식 자체가 성염색체가 똑같으면 XX, 성염색체가 다르면 XY, 이제 그냥 이런 표현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있는데, 상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남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자나 여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꺼내서 보면 지구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들은 남녀 공통으로 다 뭐 하는 거야? 같은 모양과 같은 개수의 상염색체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뭘 또 관찰하면, 성염색체를 관찰하면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염색체 2개가 똑같이 생겼고,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염색체 2개가 뭐하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남자고 나도 남자잖아. 그럼 네 몸에 있는 세포의 염색체랑 내 몸에 있는 세포의 염색체는 모양, 크기, 숫자가 뭐야? 완전히 똑같아. 같은 모기 때문에,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개나 뭐 고릴라, 뭐 벼, 옥수수 이런 것들은 사람하고 다 뭐한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 다른 종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교할 때 염색체 수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하겠어?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사람인데 성별이 뭐하면, 성별이 같으면 상염색체 모양 크기, 성염색체 모양 크기, 숫자가 다 뭐야? 같은 거고, 만약에 성별이 다르면 상염색체는 같지만 성염색체는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염색체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22번까지 쭉 나열할 수 있는데, 그 나열하는 기준은 크기 순이야, 그냥. 알았지? 그냥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염색체가 크기가 뭐하고? 제일 크고, 22번 염색체가 크기가 뭐하다? 그냥 제일 작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크기 순서로 나열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1번 염색체를 꺼내서 내가 뭐한다? 관찰한다 라고 이렇게 보잖아. 그럼 사람 몸속에 있는 염색체는 무조건 쌍이에요, 쌍. 알았지? 쌍. 그러니까 무조건 쌍이라는 게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만나서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몸속에는 염색체의 절반은 누가 주고, 엄마가 주고, 절반은 누가 준다? 아빠가 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어떤 염색체를 우리가 꼽으면, 어떤 염색체를 뽑아서 보면 반드시 염색체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해. 그래서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뭐한다? 아빠 거. 이렇게 불러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염색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지? 그래서 그 원래 제일 단순한 상동 염색체의 뜻은 서로 상의 같을 동이기 때문에 서로 봤을 때 모양이나 크기가 뭐하냐면,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를 보통 우리는 생물학에서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랑 Y 염색체가 생긴 모양이나 크기가 뭐야? 달라. 그럼 결국 얘네 둘은 이 첫 번째 정의만 놓고 보면 상동 염색체 관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의 두 번째 또 다른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하면, 상동 염색 두 번째 정의는 아빠랑 엄마가 뭐 하는 거야? 각각 하나씩 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염색체들이 또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X하고 뭐가 있어? Y가 있으면 X를 누구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Y를 누구한테 받아서 아빠한테 받아서 얘네 조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생명체의 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의 두 번째 정의는 부와 모로부터 각각 뭐야? 물려받아서 어떤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염색체들을 보통 우리는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등학교 가서 이제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유용하게 쓰는 건데, 상동 염색체의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면, 상동 염색체는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전자가 있으면 상동염색체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게 엄마 거고 이게 아빠 건데 만약에 엄마의 요 염색체 상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아빠의 요 염색체 상에도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상동 염색체의 관계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이따가 세포 분열을 할 텐데 염색체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서 어떤 하나의 세포가 있었을 때 그 세포에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존재하면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이렇게. 그죠? 동그라미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동그라미 개수를 갖고 보통 우리는 뭘 세냐 하면 염색체 수를 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할 거여서 그럼 그냥 얘는 이제 염색체를 세면 요 동그라미 하나, 요 동그라미 하나니까 세면 몇 개인 거야? 그냥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염색체들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서로 쌍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짝수로 존재하는 거고 그 서로 쌍을 이루는 염색체들을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는 사람은 상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데 모든 염색체들이 쌍을 이루니까 상염색체는 개수로 치면 44개가 있는 거고 쌍으로 치면 22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개수로 치면 2개가 있고 쌍으로 치면 1쌍이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간단한 걸 해보는 거야. 이건 뭐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어떤 집안이 있어 이렇게 어떤 집안이 있었을 때 아빠는 혈액형이 A, B형이고 엄마는 혈액형이 이렇게 O였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태어나는 거야? 자손이 태어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때 상동염색체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쌍을 이루는 게 상동염색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A5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는 아빠가 A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누구한테 주고 아들한테 주고 엄마가 O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누구한테 주기 때문에 아들한테 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다시 뭘 이루는 거야? 상동염색체 관계로 쌍을 이루면 얘 혈액형이 뭐 유전 단원 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A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한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같은 논리로 하면 두 번째로 딸이 태어나는데 이 두 번째 태어난 딸은 아빠한테는 B를 받고 엄마한테는 O를 받아서 얘는 B형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생물학에서 봤을 때 어떤 이 염색으로 시작되는 말이 뭐야?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염색으로 시작하는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쫙 뭐 할 수 있으면 되냐 하면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이제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걸 좀 설명을 했고,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포 분열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세포 분열을 구분해야 돼서 이제 세포 분열은 첫 번째가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수 분열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렇게.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 그냥 우리 온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 몸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주로 목적이 온몸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장이나 재생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거고, 감수 분열은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감수의 뜻이 염색체 수가 준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염색체 수가 준다는 의미여서 감수 분열은 이제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요.
그럼 생식기관이니까 남자로 치면 정소, 여자로 치면 난소. 이렇게 되고 주 목적은 뭘 만드는 거냐면 생식세포, 다른 말로 하면 정자나 난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뭐가 되냐면 감수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하는 횟수가 있거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분열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면 1회, 한 번 일어나요, 한 번.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몇 회가 일어나냐면 2회가 일어나는데 앞에 어떤 말을 써줘야 되냐면 연속 2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연속 2회라는 표현을 쓰냐면 보통 세포는 분열하기 전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세포 분열을 안 해. 그래서 그걸 이제 생물학에서 보통 우리가 간기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세포 분열할 때는 간기가 있고 두 번째 세포 분열할 때는 세포 분열을 멈추는 간기가 없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연속적으로 2번 세포 분열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한 번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세포 분열한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딸세포라고. 그럼 분열 전의 세포는 뭐라고 부르겠어? 분열한 세포가 딸세포, 분열하기 전의 세포는 모세포야. 알았지? 엄마세포인 거야. 그래서 엄마세포가 뭐 하는 거다? 체세포 분열을 1회 하면 뭐가 나오는데? 딸세포가 나오는데, 딸세포가 이제 몇 개 생기냐면, 딸세포가 2개가 생겨요. 근데 감수 분열은 몇 번 하기 때문에, 2번 하기 때문에, 한 번 세포 분열해서 2개가 된 다음에, 2개가 다시 한 번 더 세포 분열해서 각각 또 2개가 돼. 그렇기 때문에 감수 분열하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4개. 세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서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할 때 제일 중요한 건데 분열했을 때 염색체의 수를 보는 거야.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염색체 수를 보는 건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가 그냥 똑같아요. 알지? 모세포와 딸세포를 비교했을 때 염색체 수가 똑같아. 그래서 결국 체세포 분열하면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하면 말 그대로 감수 자체가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원래에 비해서 염색체 수가 얼마나 되냐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를 이거 생물학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 해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돼요.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좀 전에 설명할 때 사람이 염색체 수가 46개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체세포 분열을 하는 모세포가 염색체가 46개가 있으면 거기서 나온 딸세포도 염색체 수는 계속 몇 개냐면 4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수 분열할 때는 반감, 염색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염색체를 46개 갖고 있으면 감수 분열을 연속해서 2회 하게 되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몇 개가 되냐면 23개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남자가 몸속에 정자를 갖고 있는데 그 정자 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절반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3개가 있고, 여자도 난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절반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3개가 있기 때문에 아빠 거 23개랑 엄마 거 23개가 만나서 뭐 하는 거야? 자손이 다시 염색체를 46개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감수 분열할 때 이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뭐 하냐면 줄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자, 감수 분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뭐 내신 시험 문제 저게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 하나 나오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이 요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뭐 하면 되냐면 비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간기가 있어. 간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을 배우면 간기를 막 다시 여러 개로 나누거든.
근데 뭐 중학교 때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간기라는 게 있고 그 간기를 지나고 나면 뭐가 되냐 하면 분열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열기라는 건 뭐야? 분열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 분열기를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뭐가 되냐면 핵분열기랑 세포질 분열기로 뭐 할 수 있냐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해볼게. 무슨 뜻인지.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분열할 세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으로 봤을 땐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모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모세포가 무엇을 거치냐면, 자, 무엇을 거친다? 간기라는 걸 거쳐. 그럼 간기라는 걸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따시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의 크기가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기를 표현할 때는 간기는 첫 번째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세포가 뭐 하는 시기냐면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그렇지? 크기가 커지는 시기야, 세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자, 두 번째 간기 때는 DNA를 복제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DNA가 있는데 그 DNA를 복제한다는 거니까 원래에 비해서 양이 몇 배가 되게 양이 2배로 늘어나게 해주는 시기가 이제 간기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가 생장하면서 DNA를 복제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분열기에 도달하게 되면 요 세포가 먼저 요 분열을 해요. 요 분열. 그러니까 핵분열을 한다니까 말 그대로 요렇게 생긴 세포에 원래 그림에 핵이 몇 개 있었는데 핵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 있던 핵이 몇 개가 되냐면 그 하나 있던 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이 먼저 뭘 하고 핵이 분열을 하고 보통 우리는 세포의 요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핵이 2개 만들어지면 세포질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작아진 세포가 몇 개가 생기냐면 이렇게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 세포가 어디로 가는 거야? 모세포가 돼서 간기를 거쳐서 크기가 커지고 다시 얘가 분열을 통해서 2개로 나눠지고 이 과정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이 과정이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면 뭐가 늘어나니까 세포 수가 늘어나니까 뭘 한다? 생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세포가 모세포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요 세포들은 이렇게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딸세포다. 이렇게. 됐죠? 근데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요 핵분열기가 있는데 요 핵분열기를 생물학에서 다시 몇 개로 나누냐 하면 4단계로 나눠줘요. 그래서 4단계로 나눠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나누냐면 4개의 단계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땐 그냥 크게 요만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세포 생장하면서 DNA 복제하는 간기를 거쳐서 크기가 뭐하고 커지고 그 크기가 커진 데에서 핵이 뭐해서 핵이 분열해서 그게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요 세포질이 뭐 하는 거야? 세포질이 둘로 나눠지면서 딸세포 2개를 만든다. 그럼 요게 이제 세포 분열의 큰 틀상에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뭐 그럼 큰 틀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다시 되게 세부적으로 뭐 해야 돼?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림으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면 일단은 여기에 이제 저 그림상에서 보듯이 조그만 세포가 있는데 요 세포가 간기를 거치면 자 이렇게 크기가 뭐한다? 커져. 그러면 이제 핵도 이렇게 크기가 뭐하겠어? 커질 텐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간 건데 요 사이를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사이를 설명하면 이제 요렇게 있던 세포가 간기를 거쳐서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 핵분열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핵분열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이 간기를 거쳐서 핵분열기의 첫 번째인 뭐였다고 치면 첫 번째인 이제 전기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럼 요게 얘에서 표현한 간기였다고 치면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다음 그림에 얘가 요렇게 표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원래 요 핵 안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제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전 물질은 핵막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을 뭐 한다? 그 안을 볼 수가 없어. 근데 핵분열기로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했다는 건 자, 이때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때가 전기가 되는데 전기 때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냐면 핵막이 토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이 핵막이 사라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인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때 최초로 염색체를 뭐 할 수 있냐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시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염색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염색체를 내가 만약에 뭐 한다? 본다 라고 치면 여기 안에 아까 그렸던 이렇게 생긴 염색체들이 뭐 한다? 처음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전기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로 다시 그릴게. 전기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중기로 가요. 중기. 근데 보통 세포는 이 뭐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생물학에서 그냥 지구처럼 보통 취급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세포 요 가운데를 적도다 라고 부르고 뭐야 이렇게 계속 날라다니냐 미친놈이야 저거. 그리고 이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양극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체세포 분열 어디로 넘어오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만들었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이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들어 누워. 알았죠?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약간 들어 놓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기 때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염색체가 어쨌든 가운데로 다 모여 있는 거잖아. 세포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더니 현미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염색체를 딱 보기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염색체가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기 때는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돼서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불러. 그리고 이제 그냥 참고로 이 염색체들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리가 달려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방추사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방추사라고 하는 물질이 이 세포의 양극에서 뻗어나와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동그라미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되는 부분에 뭐 하는 거야? 탁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저 방추사라는 실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뭐 하는 거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줘요. 그래서 염색체 양쪽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 다음 시기가 중기 다음에가 이제 후기로 가는데 후기 때는 요 방추사와 요 방추사들이 얘네들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염색체 얘네 둘의 관계가 염색 분체였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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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기 때문에 후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 알겠죠? 요 두 염색 분체랑 요 두 염색 분체가 요렇게 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 때 분리가 되고 나면 말기가 될 텐데, 말기 때는 이제 아까 요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되니까 핵이 다시 생기면서, 그러니까 핵이 다시 생긴다는 건 핵막이 다시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핵막이 다시 생기면서 이렇게 이동했던 염색체들이 뭐야? 각각 여기 안에 뭐 한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분열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지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딸세포가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귀찮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호로 써서 제일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기호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처음에 있는 이 모세포부터 시작했을 때 항상 우리 몸의 세포는 아까 엄마가 준 거랑 아빠가 준 게 상동 염색체로 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의 염색체를 그냥 편의상 라지 A라고 생각해보고 아빠의 염색체를 그냥 스몰 A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처음에 여기 모세포는 엄마 거 라지 A 염색체랑 아빠 거 스몰 A 염색체가 뭐 하는 거야? 존재를 했어. 근데 요게 뭘 거치면 간기를 거치면 DNA를 뭐 하니까 DNA를 복제하니까 여기는 라지 A에 스몰 A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으로 해보면 원래 있는 걸 기존 때 복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자, 스몰 A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라지 A에 스몰 A. 그러니까 라지 A는 둘 다 엄마 거고 스몰 A는 둘 다 뭐야? 아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그렇게 생긴 염색체가 이 적도판에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배열이 되면 이쪽에 라지 A가 있으면 이쪽에도 라지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몰 A가 있으면 이쪽에도 뭐가 있다? 스몰 A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뭐야? 나눠져서 결국은 말기 때 요 세포 안에 핵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핵 한쪽에는 뭐가 있고 라지 A, 스몰 A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가 있고 다시 이쪽에도 뭐야? 라지 A, 스몰 A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얘네 둘이 나눠지면 결국 여기는 라지 A, 스몰 A라는 엄마 아빠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모세포가 엄마 거와 아빠 거가 들어가 있는 모세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슨 세포가 딸세포가 원래 처음하고 뭐야? 똑같은 게 두 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수능에는 체세포 분열이 안 나와 그냥 아예. 왜냐면 그냥 논리가 되게 단순해서 원래하고 그냥 뭘 만드는 거야? 원래하고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선생님이 길게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분리되는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서로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되는데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고 감수 분열은 연속 2번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분리되는 거랑 두 번째 분리되는 게 서로 뭐 하냐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세포 분열 과정을 먼저 설명하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나눠 들어와서 결국 원래랑 똑같이 생긴 세포를 몇 개를 만든다? 2개를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처음에 이제 모세포가 간기를 거친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세포질 분열하면 세포 몇 개 나온다? 자, 2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체세포 분열이. 근데 이제 요 체세포 분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제 감수 분열인데 감수 분열은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알지? 그래서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의 차이를 뭐 해야 되냐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감수 분열은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알았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는 모세포가 뭘 거쳐서 간기를 거쳐서 DNA 복제하고 뭐가 되는 거야? 전기까지 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 있는 데부터 생긴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봤을 때 전기에 뭘 보냐면 전기의 염색체 상태를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얘하고의 관계가 뭐가 된다? 상동 염색체였어. 근데 감수 분열의 첫 번째 이제 전기를 들어가게 되면 요 상동 염색체와 요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이 두 상동 염색체가 특정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물학에서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서 언제만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체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지 않고 감수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럼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이게 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뭐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잖아.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 엄마가 주고 이건 뭐야? 우리 아빠가 준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준 거에 두 유전자의 일부가 뭐 하는 거야?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자손은 우리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섞는 거에 절반을 같이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로 봤을 때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걸 갖게 돼. 그래서 부모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부모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섞여서 새로운 조합을 갖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감수 분열한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돼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명체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뭐한다?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고는 별개로 반드시 감수 분열할 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가 염색체라는 게 관찰이 돼요 라는 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지? 감수 분열에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렇게 중기로 넘어가는데 중기 때 모습도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중기 때 모습이 다르게 생겼는데 중기 때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 그림하고 뭐 하냐면 저 그림하고 잘 비교해야 되는데 얘네는 이미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뭐 하고 있다?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 있냐면 적도판에 쟤네들처럼 저렇게 쓸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된 건데 얘네가 여기가 뭐야?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적도판에 어떻게 쓰냐면 적도판에 이제 이렇게 서요.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다르죠. 그지? 그래서 적도판에 이제 요렇게 서서 이 가운데 적도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되냐면 후기가 되네. 자, 후기가 되면 아까 체세포 분열 후기 때는 뭐가 분리된다고 했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감수 분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할 때는 후기 때 뭐가 분리가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알았지?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였는데 상동 염색체 관계여서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서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고 나면 후기를 지나서 뭐가 되면 말기가 되면 여기에 핵이 몇 개가 생기는데 핵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의 핵 안에는 얘하고 다르게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얘하고 다르게 얘는 뭐 한다? 한쪽에는 라지 A, 라지 A만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몰 a, 스몰 a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르죠 벌써.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다시 이제 뭘 해서 세포질 분열해서 둘로 나눠지면 자 세포가 이렇게 하나 둘 해서 두 개의 세포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있는데 핵이 있는데 한쪽에는 AA만 갖고 한쪽에는 뭐 한다? 스몰 a, 스몰 a를 갖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슨 차이가 벌써 딱 발생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염색체는 요걸 갖고 뭘 세는 거야. 요 동그라미를 갖고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시작할 때가 요거였잖아. 그럼 동그라미를 세니까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거야? 염색체가 두 개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네를 선생님이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안에 있는 라지 A, 라지 A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라지 A, 라지 A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염색체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왜? 나머지 한쪽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몇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감수 분열을 한번 하고 나면 염색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절반으로 줄어서 한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무엇 없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 없이 알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 없이 바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얘네가 뭐 하는 거야? 얘네가 나눠지고 얘네가 뭐야? 나눠지면 다시 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두 개 만들어지니까 거기 세포 안에는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를 갖는 뭐야? 총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치세포 분열할 때는 후기 때 뭐가 분리되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데 감수 분열을 첫 번째 할 때는 자, 감수 분열을 첫 번째 할 때는 뭐가 분리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을 몇 번째 할 때? 두 번째 할 때는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만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요. 이런 표현을 뭐 한다?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체세포 분열 이건 뭐다? 자, 감수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하나 갖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한 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모세포가 있고 이 모세포가 간기를 거쳐서 세포를 만들고 요 세포가 분열해서 자, 딸세포를 2개 만들어. 자, 그럼 요 그림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체세포 분열이 끝나는 거야. 감수 분열은 자, 요렇게 있는 모세포가 간기를 거쳐서 이렇게 크기가 커진 다음에 얘가 분열해서 크기가 작아진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 2개가 한 번 더 분열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라지 A, 스몰 a가 있었어. 그랬는데 얘가 간기를 거치면서 복제가 되면 라지 A, 라지 A에 스몰 a, 스몰 a.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체세포 분열하면 염색 분체, 염색 분체들이 뭐가 되니까? 분리되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들어가서 원래랑 똑같은 세포 2개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감수 분열하면 처음에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똑같이 라지 A와 스몰 a를 뭐하고 만들고 첫 번째 분열할 때 뭐가 분리되니까? 상동 염색체. 알았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니까 얘 전체랑 얘 전체가 분리되니까 여기는 라지 A, 라지 A가 들어가고 이쪽은 스몰 a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할 때는 얘네들은 염색 분체니까 라지 A 들어가고 라지 A 들어가고 스몰 a 들어가고 스몰 a 들어가서 뭐한다? 세포 분열이 끝나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염색체 여기서 46개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염색체는 46개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그냥 표현상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니까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는 거고 얘가 뭐 돼서 간기 때 복제가 되면 이렇게 복제를 하고 요렇게 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A가 있는 거고 여기는 스몰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가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들어가니까 결국 여기는 다시 염색체 수는 46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처음에 46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46개가 있는데 상동 염색체들이 뭐 하니까 분리된 거야. 그럼 상동 염색체들이 분리됐으니까 여기는 23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23개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통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 애들이 뭘 제일 헷갈려 하냐면 선생님 여기도 라지 A, 스몰 a이고 여기도 라지 A, 라지 A면 염색체 수 여기도 46개고 46개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야. 왜냐면 그림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다는 건 얘는 요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세포는 요 그림하고 똑같이 라지 A인 거랑 스몰 a를 갖는 염색 분체가 이렇게 각각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거를 뭘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하나의 염색체에 뭐 하는 거야?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A와 라지 A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그냥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줄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가 23개 있고 여기가 23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분리돼서 여기에 각각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각각 이렇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여전히 똑같이 1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몇 개가 되냐면 23개, 23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감수 분열은 첫 번째 몇 분열? 첫 번째 1회 뭐 할 때? 1회 분열할 때 뭐가 분리되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될 때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이 뭐 한다? 2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 분체가 뭐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염색체 수는 뭐하다? 염색체 수는 똑같은 거지.
근데 그림을 잘 보면 결국은 감수 분열을 끝나고 나면 원래 나온 딸 세포가 원래 있는 세포에 딱 얼마만 갖고 있는 거야? 절반만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원래에 비해서 절반을 만드는 게 뭐다? 감수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이제 그림이 약간 염색체 그림이 헷갈리면 염색체에다 이렇게 뭘 써서 어떤 특정한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면 헷갈릴 일은 없어.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명 다 했어. 그래서 잠깐 이제 쉬어.